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열에 대해서 했을 겁니다. 세 가지 배열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했을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경로 배열을 할 건데, 경로 배열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조인부터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우리가 트림이나 브레이크나 익스플로드 등으로 선을 다 쪼개 놓은 것들을 하나로 결합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V자로 그려서 중간을 이렇게 트림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선상에 있는 선이죠. 자, 조인 원본 선택하고 엔터 안 칩니다. 그냥 타겟 선택하고 엔터.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동일선상에 이렇게 라인, 다시 라인. 자,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는 조인,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동일선상에 있는 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조인, 동일선상은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자, 지금 이런 건 어떤가요? 동일선상이 아니죠. 이런 건 조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조인되지 않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조건이 있어요. 동일선상에 있어야만 됩니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라인을 그릴 건데 이렇게 끝점을 다 이어 그렸습니다. 이렇게 끝점이 전부 다 이어진 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진 선들을 폴리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인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이어진 선을 만듭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렉탱글 할 때 기억나시나요? 폴리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무브 갈라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폴리라인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 폴리선. 바로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폴리선으로 만들 때 조인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중간에 여기 끊고 서클 2포인트, 자, 트림, 다시 서클 2포인트, 트림. 자, 어떤가요? 중간에 이렇게 호드 들어가 있죠. 조인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호도 원을 이렇게 중간에 자르면 호가 되는 거죠. 호도 이렇게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폴리선으로 다 연결이 가능해요. 끝점이 맞닿아 있으면 다 가능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간단하게 선을 좀 그려보죠. 라인 500mm로 끊어버리죠. 자, 500, 1000, 500, 다시 500, 다시 이렇게 해서 1000. 자, 이렇게요. 리을자 모양을 그렸습니다. 선의 마디는 500mm씩 이렇게 그렸고, 여기 긴 선은 1000mm짜리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조인을 하겠습니다. 조인. 그러면 선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는 전부 다 필렛으로 그릴 건데, 필렛 라디어스 200mm. 네, 이런 식으로 라디어스 200mm짜리를 전부 다 넣겠습니다.
이거를 필렛 라디어스 200mm 그 다음 폴리라인 그러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옵셋 50mm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50mm 하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바로 경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자, 지금 그려놓은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경로 배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공장이나 혹은 이런 인테리어 같은 데는 난간 손잡이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경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길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만들어내는 거, 복사하는 걸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끝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자, 요만큼은 100mm였습니다. 그죠? 50mm, 50mm니까 자, 렉탱글 골뱅이 20,100. 자, 라인을 제가 대각선으로 그렸고요. 이동하기. 여기 교차점과 끝점을 맞춰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의 롤러가 중간에 들어갔고요. 자, 선택하고 어레이 선택하고 경로 배열 패스를 누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모르지만 많은 선들이 생겼을 겁니다. 바로 여기 아이템 그리고 비트윈 간격과 아이템이 나옵니다. 자, 비트윈이 30mm네요. 자, 50mm요. 그러면 50mm 간격으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25mm 그랬습니다. 그러면 25mm 간격으로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나는데 여기 겹치죠. 25mm 안 되겠고, 자, 28mm. 네, 아주 빠듯하게 딱 맞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최소 여백은 28mm 정도 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35mm.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35mm 간격으로 이렇게 룰러가 쭉 복사가 되고 개수가 114개가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모양을 조금만 내보자고요. 옵셋 10mm. 얘는 레일이니까 이렇게 레일에 대한 모양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분해하고 옵셋 5mm. 자, 그 다음에 제가 트림으로 좀 끊어봤습니다. 뭐 대략 롤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조인. 자, 다시 조인 한 번 더. 네, 그러면 이렇게 롤러가 선택이 됐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패스, 이 중심선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로대로 쭉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간격을 뭐 35mm, 그러면 간격이 서로 조절이 되는 것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롤러를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경로 배열을 보시면 일단 비트윈 간격을 가지고 조절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있는 메주어먼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주어가 여기를 보시면 값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디바이드하고 메주어하고 값이 두 개예요. 무슨 의미냐면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간격으로 라는 뜻입니다. 메주어하고 디바이드하고 똑같이 등분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바이드는 등분이고 메주어는 분할입니다.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간격으로 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올라올 때 난간이 있잖아요. 그죠? 난간이 300mm 간격으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간 같은 걸 복사할 때 300mm 간격으로 복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디바이드는 뭐냐면 등분입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거리가 상관없어요. 중간에 간격이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같은 경우요. 피자 같은 경우 뭐 8조각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크기는 상관없고 8개의 똑같은 간격으로 나눠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CAD가 알아서 잘라줍니다.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거리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메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윈으로 갑니다. 이걸 디바이드로 바꾸면 개수로 가요. 110개. 간격이 어떻게 돼요? 자동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 옵션들은 특별한 거 없으니까 어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미러. 미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울입니다. 근데 CAD에서는 거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제가 스플라인을 하나 그릴 겁니다. 메소드는 CV 커브로 해서 제가 이렇게 클로즈. 네.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건 제가 다 하거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썼던 미술 시간에 썼던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미러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스케치북 찢어가지고 물감을 칠해요. 그 다음에 스케치북 딱 절반 접은 다음에 펼치면 물감이 양쪽에 대칭이 돼서 나오죠. 네, 그게 미러예요. 이때 미러가 필요한 게 있는데 스케치북을 절반 접으면 절반 접힌 선이 나오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선이라고 합니다. 미러 라인이요. 제가 수직선 하나 그려놨죠. 네, 저게 미러 라인입니다. 미러 선택하고 엔터. CAD가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 마지막으로 CAD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할까요? 기본은 no로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면 대칭 이동이 되는 거고 삭제 안 하면 대칭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대칭된 거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엘립스 근처점.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이러면 나비가 된 거 맞죠? 다시 한번 봅니다. 라인 대칭선을 그리고 미러 선택하고 대칭점 첫 번째, 두 번째. 자, 대칭 복사되는 거 맞죠? 다시 라인. 사선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미러, 대칭점. 자, 대각선으로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복사가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미러. 자, 대각선으로 가는데 이번엔 예스. 자, 원본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원래 이 게시물은 그냥 그려도 돼요. 이 과제물은 그냥 그려도 되는데 미러를 했으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8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로 우리 따져봅시다. 90도에서 28도 빼니까 62도네요. X라인 앵글 62도. 트림으로 잘라내면 그냥 모양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는 중심선입니다. 자, 서클 반지름 33.6. 다시 서클 반지름 38.4. 서클 반지름 6.4. 자, 매치 프로퍼틱스에서 중심선을 만들었습니다. 옵셋 6.4. 그대로 6.4 옵셋 하시면 되겠고, 옵셋 5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은 이렇게 지우시면 금방 모양 만들어져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우리가 공부했던 필렛. 자, 반지름 0. 반지름 항상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트림, 경계 지정하고 잘라내시면 여기 가운데 모양은 완성됩니다. 자, 이 선이 밑으로 내려가죠. 옵셋 45mm, 옵셋 84mm. 여기에 바로 원이 들어갑니다. 반지름 5mm, 다시 한번 반지름 10mm. 자, 옵셋 5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있는 선이 이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106. 그 다음 여기서부터 71. 옵셋 71. 이때 옵셋 10mm.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흰색이고, 서클 반지름 5mm. 다시 한번 반지름 10mm. 옵셋 10mm. 자,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낼 거 잘라내고요. 이 아랫부분도 10mm 옵셋 하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자, 얘도 마찬가지죠. 옵셋 5mm. 트림. 자, 이렇게 잘라 놓을까요? 여기도 잘라 놓죠. 옵셋 5mm. 자, 트림. 자, 트림 절반 자르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5mm. 트림. 이 위쪽도 옵셋 5mm. 아래쪽도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고, 자, 필요 없는 선들 과감하게 다 지우고요. 자, 요런 모양이죠. 자,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선의 각도가 47도입니다. 한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라인, 시작점을 여기 중심점으로 하고, 자, 골뱅이 100만큼 47도. 상대 극좌표죠. 옵셋 10mm. 자, 나오는 거 맞죠? 다시 한번 갑니다. X라인 앵글 47도.
중심점에다 클릭하고 옵셋 10mm.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나오죠? 다시 봅니다. 라인 중심점 지정하고 우리가 썼어요. 골뱅이 안 붙이고 이렇게 하고 각도 쓰는 거 배웠습니다. 47도. 그러면 적당히 선을 그리고 옵셋 10mm.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니다. 라인 오스냅 탄젠트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골뱅이 100만큼 47도.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중에 이제 편한 것들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각이 10도예요. 라인 탄젠트 마이너스 10도. 얘나 안 되는구나. 100만큼 마이너스 10도. 그 다음 옵셋 4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반지름 10mm.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요. 자, 이 부분 옵셋 4mm, 옵셋 38mm,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반지름 2.4mm, 필렛 반지름 0. 그러면 절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미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여기 선이 떨어져 있잖아요. 조인. 그러면 마무리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로테이트는 사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수정 명령어예요. 로테이트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몰라요. 기준점을 여기다 잡으면 0도가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의 각도가 되는 거고, 기준점을 여기다 잡으면 0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의 각도가 됩니다. 요건 각도 잡을 때니까 요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AD가 먼저 물어봅니다. 회전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사물이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할 중심점을 지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클릭. 그럼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다가 로테이션 앵글, 예를 들어서 90도. 그러면 현재 몇 도가 기울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회전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클릭하고 각도 45도.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러니까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45도가 더 가라, 이런 얘기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로테이트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카피 기능입니다. 복제하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로테이트 하면 원래 있던 내용이 이동되어집니다. 로테이트, 자, 카피. 그러면 어떤가요? 복제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카피 180도. 그러면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로테이트. 자, 그 다음에 카피 45도. 그러면 금방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 과제물로 좀 풀어볼까요? 우리가 안 한 것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에 했던 이 과제물 기억하시나요? 자, 한번 꺼내 보시죠.
이 과제물을 한번 꺼내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50mm, 옵셋 20mm, 다시 150mm. 자, 필렛. 자, 요 선들은 외형선들이었죠. 옵셋 18mm. 자,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트림을 이렇게 끊고 선을 이렇게 세로 그리거나 아니면 X라인에 앵글 이렇게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로테이트만. 로테이트 10도. 로테이트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어떤가요? 라인을 혹은 X라인을 우리가 각도 계산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쉽게 그려내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요 과제물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죠. 요 과제물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62mm, 옵셋 30mm, 옵셋 39mm, 옵셋 41mm. 네, 나머진 트림으로 딱 잘라내면 되겠네요. 자, 옵셋 10mm, 필렛, 서클, 그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 하는 겁니다. 로테이트, 카피 65도, 서클 22.5, 그 다음 트림, 나머지 또 필렛.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우고 로테이트, 카피, 여기가 101도죠. 101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 여기가 37도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요 선의 길이가 10mm예요. 그러니까 서클 10mm, 트림으로 지우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점이 여기 가야죠. 이동하기. 나머지 필렛. 좌표 없이 그릴 수 있어요. 로테이트를 활용하면 지금처럼 좌표를 몰라도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좌표 사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때 이 그린 선의 각도를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0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싶습니다. 이 각도를 정확하게 0도로 맞추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종종 작업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오른편에다가 이렇게 45도 사선을 그렸습니다. 잘 보세요. 로테이트, 중심점 클릭하고 여기 레퍼런스.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레퍼런스북 그러면 참고서란 뜻이에요. 자, 레퍼런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더 레퍼런스 앵글, 참조할 앵글, 참조할 각도가 몇 도인가요? 지금 얘가 제가 선을 그릴 때 45도로 그렸죠. 그러니까 45도를 참고하는 겁니다. 45도를 참고해서 120도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절대각도 120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원하는 절대각도를 쓸 때 레퍼런스를 이용합니다. 먼저 45도 사선을 그리고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한번 맞춰보시죠. 지금 이렇게 120도입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레퍼런스. 현재 각도를 참조해야만 합니다. 현재 각도가 120도, 엔터. 내가 원하는 거 45도. 그러면 이렇게 절대각도로 들어가요. 이게 레퍼런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절대각도를 쓰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선은 제가 대충 그려놨어요. 몇 도인지 모릅니다. 자,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이 선의 각도를 입력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점을 2개를 클릭합니다. 지금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도가 됩니다. 베이스 포인트와 여기가 첫 번째 점, 이 반대되는 게 두 번째 점. 항상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베이스 포인트를 첫 번째 점으로 찍고 그 반대되는 점을 두 번째로 찍습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제가 각도를 알지 못하게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45도로 그리고 싶어요.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의 반대점 그리고 45도. 그러면 절대각도를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12번 게시물로 들어가시면 로테이트 예제가 있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죠. 자, 그러면 파일 탐색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띄웁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에서 캐드에 드랍. 무슨 얘기예요? 드래그 앤 드랍이란 얘기는 파일을 드래그 하는 거죠. 드래그해서 캐드 이 화면에다가 딱 떨어뜨리는 것. 이게 드래그 앤 드랍이죠.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캐드에 들어올 때 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서션 포인트에서 0,0이 나올 거예요. 엔터. 스케일 팩터 크기가 나옵니다. 엔터. 로테이션 회전 각도입니다. 0도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캐드 파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불러오시죠. 자, 이 이미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토지 이용 확인,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할 때 이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면적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고, 뭐 군사시설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고, 산림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뭐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 도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나오는데, 대지 경계선들이고요. 자, 축척은 500분의 1도면이라는 게 확인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88-6번 대지를 우리가 설계를 할 겁니다. 집원 뒤에 대자가 붙으면 대지란 뜻이고요. 여기 도가 붙으면 도로란 뜻입니다. 여기 천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건 하천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잡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잡종지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긴 도로예요. 여기는 하천입니다. 그럼 도로하고 하천하고 위상 차이가 이만큼 나죠. 비탈면이 있겠죠. 그죠? 그 비탈면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겠죠. 그냥 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거 모아놨다가 치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잡종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잡이라고 써 있는 데는 비탈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커서가 흰색이라 여기 바탕도 흰색이고 커서가 흰색이라 안 보입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라인, 이 선의 중간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선의 중간이 지나가도록 선을 이렇게 따라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필렛.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따라 그린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따라 그려 보시죠. 이 그림에서는 동서남북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동서남북 표시가 없어요. 이 위쪽이 북쪽입니다. 이 아래쪽이 남쪽이고 동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선을 선택하면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델키로 지우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딱 따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따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방위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방위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반지름 10mm짜리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제가 먼저 그려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 보세요. 그 다음에 쿼드란트를 체크해 줍니다. 라인. 어려운 건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옵셋 4mm, 옵셋 2mm. 그 다음 필렛.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이번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는 15도로 바꾸겠습니다. 각도를.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자, 열십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15도 간격으로, 자, 15도 간격으로 다시 15도 간격으로. 자, 필렛을 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다시요. 이렇게 두 개를 필렛합니다. 트림. 자, 필렛. 다시 트림. 다시 필렛. 또 트림. 다시 필렛. 트림. 자, 선 연장하고요. 익스텐드.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요게 방위 표시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얘를 이렇게 옆에다 붙여놓고 여기 있는 면이 0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 상태로서는 설계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전체 선택하고 기준점 여기로 잡습니다. 자, 레퍼런스요.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0도. 그러면 방위 각도가 표시되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도면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방위 표시를 하는 거죠. 이 방위 표시가 이제 북쪽 방향이 이제 이쪽이 되는 거죠. 일조권에 대한 문제는 정북 방향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시는 건 배치도입니다. 자, 도면에 방위가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일조권 방위가 이쪽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하면 이런 방위각 표시할 때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50, 50. 지금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에 50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스케일은 여기 있고요. 배수로 움직입니다. 객체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네요. 그러면 스케일 팩터를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몇 배? 뭐 2배. 그러면 100mm, 100mm 커지네요. 50에서 2배 하니까 100mm가 되는 거죠. 다시 봅니다.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0.5.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자, 카피요. 복사. 2배. 그러면 그대로 하나 더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복제해서 한번 키워보시죠. 스케일. 제가 0.7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0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배를 해야 100이 되는 거죠? 1.3일까요? 스케일 1.3 아닌데요? 얼마로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도 70으로 만들어 보시죠.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도 레퍼런스가 존재합니다. 레퍼런스 70을 100으로 가능해지겠죠? 다시 볼까요? 스케일 0.3 아이고 스케일 레퍼런스 30을 120으로 그러면 120으로 맞춰지겠죠. 이게 레퍼런스 기능인 거죠. 내가 숫자를 참조해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사각형을 그렸는데 치수를 모르고 그냥 그렸습니다. 그냥 대각선으로 그려서 치수를 몰라요. 이 치수를 100mm로 맞추고 싶어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에 반대되는 포인트 기준점에 반대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실제 길이 100mm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치수를 이와 같이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실측을 해야 돼요. 실측을 해서 보니까 자, 여기 길이가 16,950 다시 말해서 17,000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몰라요. 현재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에 반대점 클릭하고 16,950 그러면 이렇게 실측한 도면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업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랭슨, 브레이크 뭐 이런 나머지 명령어들. 자, 한번 해보죠. 스트레치를 하려면 늘리기를 하려면 좀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끝점이 선택되어야 됩니다. 끝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걸침 선택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스트레치를 하는데 여기 스트레치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중간에 모서리를 선택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스트레치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스트레치 포함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이동이 돼 버려요. 늘리기를 하려면 이렇게 걸침 선택에 끝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150mm 늘렸습니다. 300mm가 된 거죠.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스트레치를 줄 때 이렇게 점 하나만 해도 돼요. 이렇게 늘리기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치를 할 때 두 개를 선택해도 되고요.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스트레치는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라인, 스트레치, 자, 퍼펜디큘라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스트레치는 늘리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죠. 다음에는 lengthe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lengthen은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보시죠. lengthen은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동적인 이란 뜻으로 그냥 선택해서 마우스로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선이 있어요. 이 사선으로 쭉 더 길게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lengthen을 이용하면 lengthen의 다이나믹을 이용하게 되면 굳이 경계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손쉽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lengthen. 이번엔 토탈입니다. 토탈은 전체 길이를 지정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탈 길이를 150으로 놨어요. 한번 클릭할 때 이와 같이 150mm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아무리 눌러봤자 의미 없겠죠? 이미 150mm로 맞춰졌으니까. lengthen 토탈 뭐 300mm 그러면 이렇게 300mm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lengthen 그 다음에는 퍼센트입니다. 백분율이는 거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숫자를 크게 입력하면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게 입력하면 작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이에요. 그러면 200%가 되는 거니까 2배씩 늘어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2배씩 늘어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퍼센트 50 그러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절반의 크기로 줄어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lengthen 델타. 델타란 얘기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을 델타라고 합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델타 마이너스 200 그러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200mm씩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선의 길이가 200mm보다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우리가 명령어 없이, 자, 이렇게 명령어 없이 선을 혹은 원을 선택하면 이 그립이 나오죠. 자, 이 그립을 클릭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스트레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동이 돼요. 다시 엔터를 치면 로테이트가 되고, 다시 엔터를 치면 스케일이 들어가고, 다시 엔터를 치면 미러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작업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선택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스케일 혹은 스트레치를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합니다. 굳이 명령어 쓰지 않더라도 쉽게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립을 이용한 수정을 한번 해보시죠.